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이 게임 산업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코웨이라는 사업을 인수한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그 방준혁 의장의 그와 같은 꿈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즈니스 포스트의 윤유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윤희종 기자입니다. 윤 기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코웨이를 인수해서 캐시카의 안정적인 자금, 그리고 방준혁 의장이 이 자금으로서 월드 클래스들과 진검승부를 벌이는 그런 회사로 도약하겠다, 이런 꿈을 이야기했거든요. 그와 같은 꿈이 과연 좀 현실성이 있는 그런 꿈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런 류의 막연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넷마블에는, 그리고 방준혁 의장에게는 분명한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이죠. 그 모바일 플랫폼, 그러면은 기존의 PC 기반의 게임하고 달리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는 그 모바일 게임이 주력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모바일 게임은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글로벌 대형 게임 개발사들과 비교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넷마블은 이 가운데서도 모바일 게임 분야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면 이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나 와우, 오버워치, 이런 게임들 대부분 PC 게임들입니다.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디아블로 이모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도 블리자드에서 직접 개발한 게임이 아니라 중국 업체에 외주를 준 게임입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사들은 일찍부터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넷마블은 방준혁 의장의 결단으로 인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 점은 굉장히 흥미롭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방준혁 의장의 결단, 이 결단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소위 3N이라고 불리는 국내 대형 게임 개발사 가운데 모바일 전환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넷마블입니다. 방준혁 의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2006년에 잠시 경영에서 손을 뗐다가 2011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경영에서 다시 돌아올 때 넷마블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방준혁 의장이 경영 복귀를 많이 말렸죠. 하지만 방준혁 의장은 경영 복귀를 강행했고, 이때 방준혁 의장이 들고 온 해결책이 바로 모바일 게임 올인이었습니다. 당시 모바일 게임 시장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굉장한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게임 개발사들은 PC 온라인 게임이라는 그런 달콤한 꿀을 놓지 못해서 완전한 모바일 전환을 조금 망설이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방준혁 의장은 앞으로 게임 산업의 미래가 모바일에 있다, 이걸 일찍부터 캐치하고 거의 PC 온라인 게임은 버리다시피 할 정도로 모바일 게임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됐나요? 넷마블이 정말 말대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나요? 마구마구 2013이나 모두의 마블, 이런 모바일 게임들이 대히트를 치면서 넷마블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넷마블은 3N 가운데 명실상부한 모바일 게임 최강자,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경쟁사 NC소프트가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으로 대박을 치면서 조금 역전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넷마블이 모바일 게임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성공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거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글로벌 대형 게임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모바일 시장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글로벌 대형 게임 회사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이용해서 고퀄리티의 모바일 게임들을 쏟아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방준혁 의장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틀을 깨는 결단, 이런 걸로 위기를 돌파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거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 방준혁 의장이 그 게임 시장의 판을 흔들어 놓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들어보셨을 용어일 텐데요. 프리투플레이, 줄여서 F2P라고도 하죠.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자체는 무료지만 그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살 수 있게 해놓은 과금 구조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모바일과 PC 온라인 게임들의 보편화된 과금 모델로 진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과금 모델이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에게는 거의 황금의 손 이렇게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최초의 전면 부분 유료화 게임은 크레이지 아케이드, 넷마블은 반대로 이제 캐치마인드가 최초의 부분 유료화 게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게임의 출시 시기가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먼저 최초로 했다 이렇게 결론 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방준혁 의장이 최소한 게임 시장의 판을 흔들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방준혁 의장이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이라는 그런 사업 모델을 이 게임 업계에 처음 도입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거든요. 원래 게임 퍼블리싱은 온라인 게임이 아닌 혼자 하는 싱글 플레이 패키지 게임에서는 꽤나 잘 알려진 모델이었습니다. 게임 개발사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게임의 홍보나 판매 등을 담당하는 퍼블리셔가 따로 있는 형태죠. 방준혁 의장은 이 퍼블리싱 모델을 2001년 라그하임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시작으로 온라인 게임에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후로도 넷마블은 이 모델을 통해서 수많은 게임들을 퍼블리싱했고 지금은 이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모델은 여러 게임 회사들의 보편적인 사업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그 게임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3대 게임 회사에 넷마블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방준혁 의장의 결단력, 과감함, 그리고 틀을 깨는 그러한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그 게임 또 우리 콘텐츠 사업들은 글로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글로벌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좀 이상할 것 같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글로벌 탑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그런 방준혁 의장의 그 목표가 허황된 것인지 아니면 곧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는 저희들이 바로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준혁 의장이 지금까지 보여온 그 결단력과 과감함으로 넷마블을 글로벌 탑 클래스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레벨까지 올려놓을 수 있을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톡톡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